오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요즘 이제 좀 이런저런 이제 다 아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오랜만이죠. 이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회사에서는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컬러 제품인데 제가 테이블에 이렇게 카달로그 3장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자, 매직스 10이라는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페어 그리고 세 번째는 퓨어 쉐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자, 매직스 10이라는 제품은 색지 커버 멋내기 염색이 10분 만에 완성이 되는 가장 빠른 방치 시간의 연모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어라는 제품은 탈색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탈색제 대신해서 사용하는 연모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퓨어 쉐이드라는 제품은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켜주면서 색상을 표현해주는 클리닉 크림인데요. 손상된 모발을 복구시켜주고 동시에 색상을 표현해주는 클리닉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저희 회사는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페어를 하고 매직스 10 또는 퓨어 쉐이드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매직스 10을 하고 퓨어 쉐이드로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호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페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앞쪽에 이런 카달로그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또 메모도 하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라는 제품은 탈색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탈색제 대신해서 사용하는 크림 타입의 연모제입니다. 자, 한 번 도포해서 최대 14에서 16톤까지 톤업이 되면서 모발의 색을 남겨줄 수가 있는데요. 자, 페어는 이렇게 총 1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3가지 색상 모두 한 번 도포했을 때 최대 14에서 16톤까지 톤업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13가지 색상을 크게 4가지 라인으로 나눠놨죠. 자, 리프팅 컬러에는 리프트 크림, 비비드 디자인 컬러는 옐로우에서 라이트 브라운, 레드 컬러 체인지는 아쿠아마린에서 스틸, 안티라인은 스틸에서 라이트 블론드로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13가지를 4가지 라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좀 더 사용하기 쉽게 구분을 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주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페이지에 있는 이 핑크색 상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어에는 3가지 주요 성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연 케라틴, 두 번째는 정제 미네랄 오일, 세 번째는 레인보우 색소가 함유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천연 케라틴을 보면은 페어에는 페어 자체 독자적으로 개발한 캐라멜 디지오토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요. 모발과 유사한 18가지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좀 더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염색의 색상을 좀 더 선명하고 윤택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제 미네랄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페어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아요. 베이스가 정제 미네랄 오일 베이스인데 우리 탈색할 때 탈색제 바르고 자연 방치 놔두게 되면 탈색제가 마르죠. 그래서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핑이나 미스트 처리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탈색제가 마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반드시 얼룩이 생겨요. 자, 얼룩이 생기고 건조함과 손상도 같이 오게 되는데 페어에 함유되어져 있는 이 정제 미네랄 오일은 자연 방치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약재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얼룩, 건조,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레인보우 색소가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자, 페어에는 빨주노초 파는보 레인보우 색소가 함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표백된 곳에 색을 좀 더 보충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옐로우라는 색이 메인의 색이 옐로우라면 옐로우뿐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이 다 함유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핑크색 상자 옆에 파란색 상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에는 없는 성분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물도 들어있지 않고 암모니아 성분도 들어있지 않고요. PPD라는 성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 대신에 정제 미네랄 오일을 대처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성분도 들어있지 않는데 왜 암모니아 성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냄새의 불쾌감 또는 모발, 두피의 자극을 유발을 시키는데 이러한 성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PPD라는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데요. 우리 염색을 하다 보면 뭐 눈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알레르기, 이렇게 지속적인 알레르기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성분 중에 하나가 PPD라는 성분인데요. 이러한 성분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술 중에 좀 더 고객의 두피와 모발을 좀 더 보호해주면서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탈색 말고 페어라는 문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탈색 말고 페어라는 문구가 있죠. 저희가 탈색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탈색의 기능은 어떠한 기능이 있죠? 표백의 기능만 있죠. 머리색을 밝게 그냥 빼주는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페어는 탈색이 가지고 있는 표백의 기능 플러스 염색이 가지고 있는 발색의 기능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가지의 색이 있는데 어떤 거는 색이 없어서 표백의 기능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색이 있어서 모발에 남겨주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중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13가지를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살롱에서 건강한 컬러 매뉴얼, 스피드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매출 증대를 이끌어주는 브러쉬 메쉬에 20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색 맛집으로 만들어주는 붉은색 컬러 체인지에 30분, 그리고 건강한 탈색, 톤업과 중화를 동시에 해주는데 50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매출 증대를 이끌어주는 브러쉬 메쉬 20분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브러쉬 메쉬는 페어로만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염색모예요. 그런데 페어를 활용해서 선긋기를 해서 메쉬 작업을 해줬죠. 자, 결과의 색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베이스와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메쉬한 곳에 색이 좀 표현이 됐어요. 그쵸? 자, 이렇게 페어에는 탈색이 가지고 있는 토너 플러스 염색이 가지고 있는 발색, 색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이러한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마 탈색제로 메쉬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탈색제로 선긋기를 하면 어때요? 선은 그어지지만 옆머리에 아마 묻는 부분은 탈색제로 이염이 되기 때문에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살롱에서는 탈색제로 붓메쉬 작업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호일 작업을 하죠. 다른 곳 얼룩이 안 생기고 그 자리만 탈색을 발라서 메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색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쉬 작업을 이제 호일로 하게 되는데 자, 호일로 했다라고 치면 남는 결과의 색은 어때요? 노란색이 남게 되죠. 노란색 또는 노랑 오렌지. 그래서 고객님이 메쉬한 부분에 이렇게 붉은 오렌지빛을 원한다라고 하면 탈색제로 메쉬 작업을 호일워크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희망하는 색을 2차적으로 입혀줘야 되는데 페어는 톤업의 기능 그리고 색을 남겨주는 염색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작업만으로도 디자인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붉은색을 매트한 옐로우색으로 체인지하는 데 30분을 소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염색 맛집으로 만들어주는 페어 컬러 매뉴얼이에요. 자, 우리가 붉은색을 매트한 색으로 체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살롱에서는 탈색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쵸? 자, 탈색으로 빼도 붉은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톤업만 될 거예요. 자, 두 번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탈색으로 톤을 올려놓은 다음에 매트한 염색으로 그냥 톤 다운하시 덮어버리죠. 붉은색을 감추는 작업을 하는데 자, 페어는 이렇게 붉은색을 중화할 수 있는 색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붉은색을 매트한 색으로 체인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객이 희망하는 색, 브라운 계열이나 카키 계열, 자, 희망하는 색으로 입혀주면 작업이 끝나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탈색제로 이러한 색을 만들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페어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을 남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붉은색을 체인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탈색과 중화를 한 번에 강한 표백을 위한 50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남자분들 버진에요 인분에게 탈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탈색을 해서 표백이 잘 돼야 노렌지 오랑 또는 아주 옅은 오렌지가 있는 노랑으로 빠지는데, 자, 페어는 중화의 기능, 보색을 가지고 있는 색을 사용을 하면 한 번만에 톤업과 중화가 이렇게 돼요. 탈색제도 이렇게 이만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잘 빠져요. 노랑 오렌지. 약간의 오렌지색을 머금고 빠지는데 페어는 중화도 같이 해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러한 시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롱의 회전율을 높여주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페어의 7가지 활용이 있어요. 자, 원장님들은 요거를 보시고 저는 색상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회색을 표현할 때라고 있죠. 자, 페어에는 이렇게 4가지 라인으로 컬러를 좀 분류를 해놨어요. 자, 다양한 회색의 색상을 표현할 때에는 자, 네 번째 안티라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메모를 한번 할게요. 자, 안티라인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두운 색지 커버를 밝은 색지 커버로 표현할 때에는 자, 두 번째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 중에서 라이트 브라운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라이트 브라운을 사용을 했냐면 자, 어두운 색지 커버라고 하면 짙은 갈색이죠. 밝은 색지 커버라고 하면 좀 더 밝은 갈색이에요. 고객이 밝은 색에 갈색을 희망했기 때문에 브라운 계열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뿌리 염색과 메쉬를 동시에 표현할 때인데요. 이때는 고객과 어울리는 색을 한 가지 선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살롱에서 보통 뿌염을 하게 되면 40분이라는 자연방치의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페어를 활용해서 뿌리 염색을 먼저 해주고 자, 고객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연모제로 일단 뿌리 염색을 해주고 나머지 방치 시간 동안 고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컬러를 권했는데 오늘 디자인 컬러를 하시겠대요. 그럼 고객과 어울리는 컬러 중 하나를 바로 메쉬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 메쉬 작업. 그러면 뿌염이 되는 40분 동안 디자인 컬러도 같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뿌리 없는 생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예를 들어 2만 원의 매출을 계속 이분이 샵에 사용을 하고 가셨다면 오늘 디자인 컬러를 추천을 했더니 하신대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뿌리 염색 가격과 디자인 컬러의 가격 두 가지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블랙 모발의 다양한 갈색과 황갈색을 표현할 때에는 자, 리프트 크림 또는 안티라인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붉은색 계열을 매트한 옐로우색으로 체인지할 때에는 세 번째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빠르고 쉽게 10분 굽는 시 10분 프레임드 테크닉을 할 때에는 두 번째 비비드 디자인 컬러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양한 베이비 컬러 또는 비비드한 컬러, 스트롱한 컬러를 표현할 때에는 베이비 컬러, 파스텔 톤을 표현할 때에는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 플러스 리프트 크림이라고 한번 적어주실게요. 자, 파스텔한 컬러를 표현할 때에는 리프트 크림 혼합 사용이고 자, 비비드한 컬러 그리고 스트롱한 컬러의 원색을 표현할 때에는 비비드 디자인 컬러 길이의 혼합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어는 모든 색이 혼합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더 쨍하고 스트롱한 컬러, 나만의 색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색들을 좀 혼합을 해서 좀 창조적인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롱에서 어떻게 좀 사용하면 좀 매출 증대나 간단한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색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페이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위쪽에 있는 색상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 페어에는 총 13가지 색상이 있고요. 13가지 색상 모두 한 번 도포하면 최대 14에서 16톤까지 톤업이 돼요. 그리고 모발에 색을 남겨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리프팅 컬러 리프트 크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페어에는 모든 색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리프트 크림은 색이 없어요. 얘만 색이 없고 무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리프트 크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표 베개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떠한 색도 없기 때문에 모발에 색을 남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색의 기능은 어때요? 탈색의 기능도 표 베개 기능만 가지고 있죠. 리프트 크림도 마찬가지로 표 베개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탈색제 또는 탈염제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모발에 아무런 색을 주고 싶지 않고 이렇게 표백만 하고 싶다. 또는 탈색 탈염제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프트 크림 하나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탈색제랑 어떠한 점이 다르냐라고 보면 탈색보다 톤업이 한두 톤 정도 더 많이 돼요. 똑같은 시간을 방치하고 도포를 했을 때 헤어가 탈색제보다 한 두 톤 정도 톤업이 더 되고요. 두 번째는 얼룩짐 현상이 적어요. 얼룩이 덜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좀 더 투명한 느낌으로 톤업이 되고요. 네 번째는 탈색제보다 손상이 적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리프팅 컬러의 나머지 색들은 다 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색의 채도를 좀 더 옅게 사용하고 싶을 때 리프트 크림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채도가 조금 더 옅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색을 쓰려고 하는데 이 채도의 강하기를 좀 더 옅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프트 크림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은 옐로우에서 라이트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리프트 크림의 기능은 표 베개 기능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의 기능은 탈색이 가지고 있는 표백력 플러스 염색이 가지고 있는 발색, 톤업이 되면서 모발에 색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옐로우, 티티안 블론드 이러한 색들을 했을 때 모발에 색을 남겨줄 수가 있는데요. 베이스와 상관없이 어떤 모발이든 색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원장님 모발에 옐로우로 메쉬 작업을 해도 옐로우가 표현이 되고요. 제 머리에도 표현이 되고 저기 앞에 계신 약간 모발이 어두운 원장님 모발에도 메쉬 작업을 해도 표현이 돼요. 이렇듯 베이스와 상관없이 모든 모발에 색이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옐로우의 시술 전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염색된 분에게 아래쪽에 메쉬 작업을 이렇게 옐로우로 했는데요. 자, 탈색제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고객분이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탈색 한 번, 염색 한 번 무조건 해야죠. 그런데 페어는 탈색이 가지고 있는 표면력 플러스 염색이 가지고 있는 발색, 모발에 색을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디자인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티티안 블론드의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제 티티안 블론드를 활용해서 붓메쉬를 했어요. 이렇게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뚜렷한 선명한 색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쿠퍼의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염색모에게 이렇게 한 번 했더니 굉장히 환한 선명한 오렌지가 표현이 됐죠. 자, 탈색으로 진행을 하면 무조건 탈색 한 번, 염색 한 번을 해야 되는데 표현은 단 1회의 진행만으로도 이렇게 톤업과 색을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드의 시술 전후 사진인데요. 블랙으로 염색하셨던 분이에요. 자, 레드를 했더니 표백이 되면서 모발에 색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어떠한 베이스이든지 상관없이 바르면 색이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원 메이크 할 때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우리 요즘 포인트 컬러 많이 하죠.
메쉬 작업이나 뭐 투톤 또는 이어링 요즘 앞쪽에 라인을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페어의 비비드 디자인 컬러 라인을 사용을 하면 한 번만에 아주 간단하게 시술 시간도 짧게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모의 퍼플을 안 시술의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토코시아로 투톤 발레아즈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오레벨의 색채 염색을 계속 하셨던 분인데 라이트 브라운으로 톤업을 했어요. 제가 아까 여기 3번에 2번에 설명을 했죠. 어두운 색채 커버를 밝은 색채 커버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 오레벨에 지속적으로 색채 염색을 하신 분이 톤업을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브라운을 이용을 해서 톤업과 동시에 브라운의 색은 모발에 남겨졌는데요. 자, 탈색대로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톤업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색채 염색을 하신 분에게 메쉬를 해도 탈색제는 톤업이 잘 안 돼요. 얼룩이 많이 생기고 깨끗하게 잘 표백이 안 돼요. 그만큼 색이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자, 색채 염색을 이렇게 한 번 했더니 이렇게 톤업이 잘 됐죠. 자, 이렇게 톤업을 하고 나서 고객이 희망하는 브라운 계열의 염색으로 입혀주시면 돼요. 우리 탈색하고 염색하듯이. 그런데 고객이 이 색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고객과 내가 희망했던 애초에 하고자 했던 브라운이 있으면 그 색으로 2차적으로 입혀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탈색을 해서 색을 전체적으로 톤업을 했어요. 예상외로 너무 잘 빠졌어요. 얼룩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빠졌어요. 자, 탈색의 결과의 색은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에서 브라운의 염색을 입히는 것과 이렇게 브라운의 색에서 브라운을 입히는 것과 어떤 게 조금 더 표현이 잘 될까요? 자, 여기에서 브라운을 입히는 게 표현이 잘 되겠죠. 색의 유지력이나 브라운의 상면도는 라이트 브라운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탈색을 하고 브라운을 입히면 1, 2주 만에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갈 거예요. 색 빠짐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은 표현의 색이 아니에요. 아쿠아마린을 바른다고 이렇게 민트색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린을 바른다고 그린으로 염색이 되지 않아요. 이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의 기능이 뭐냐면 레드색을 매트한 옐로우색으로 체인지할 때 써요. 그러니까 레드색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메모를 한번 할게요. 아쿠아마린 아래쪽에 아쿠아마린은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린 녹색과 여린 파랑의 색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은 선명한 녹색, 스틸은 진한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 보면 레드의 보색들이죠. 그러니까 레드의 보색이기 때문에 이 보색을 이용을 해서 보이는 레드색을 지울 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레드로 염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레드색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 아쿠아마린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매트한 옐로우색으로 톤업과 동시에 중화까지 같이 돼요. 레드의 보색으로 레드색을 지워줬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색을 지우고 나서 고객이 희망하는 염색으로 2차적으로 입혀주시면 작업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색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서 조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헤어의 안티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티라인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색이 아니에요. 자, 안티라인은 톤업과 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모발에 있는 붉은색, 오렌지, 노란색을 중화하면서 톤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탈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탈색을 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을 보면은 애쉬한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차가운 계열, 뭐 그레이, 카키, 블루 또는 뭐 퍼플 이렇게 차가운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탈색을 하면 어려운 점이 뭐예요? 한번 뺐더니 모발에 약간 오렌지가 남았어요. 자, 오렌지가 있으면 그레이나 블루가 표현이 안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탈색을 2차 탈색을 한 번 더 하죠.
오렌지가 좀 옅어졌는데 그래도 붉은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를 해요? 샴푸할 때마다 보색 샴푸하죠. 보색을 이용해서 좀 더 차갑게 오렌지를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보색 샴푸해요. 또는 샴푸실에서 뭐 어프어프 한다든지 요즘 뭐 물틴트 이용을 해서 또 보색으로 붉은색을 조금 없애려고 하는데 이 안티라인은 보호색을 애초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탈색을 할 때 지우기 힘들었던 붉은색, 오렌지, 찐노랑을 지워주면서 탈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메모를 한번 할게요. 자, 스틸은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냐면 진한 파란색 소를 가지고 있어요. 애쉬 블론드는 여린 파란색 소를 가지고 있고 라이트 블론드는 여린 보라와 여린 파랑의 색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중화와 톤업이 동시에 되는데 자, 스틸의 시술 전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버지네어에서 스틸을 썼더니 굉장히 창백한 노란색으로 톤업이 됐죠. 아마 이분에게 탈색을 했다면 노랑이 아니라 오렌지 노랑으로 톤업이 됐을 거예요. 자, 붉은색이 안 보이는 이유는 스틸이 가지고 있는 진한 파란색소로 붉은색을 중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지워지고 남는 색은 굉장히 매트한 또는 좀 차가운 노랑의 색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염색모에 애쉬 블론드를 사용을 했더니 중화와 톤업이 동시에 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죠. 굉장히 창백하죠. 탈색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색제에는 아무런 색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페어에는 다양한 색이 들어있고 어떠한 색은 남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색은 모발을 중화시켜주면서 창백하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탈색모에 라이트 블론드를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창백한 미세까지 중화가 되면서 톤업이 된 걸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어의 안티라인은 모발에 있는 붉은색, 오렌지, 노란색을 중화시켜주면서 톤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모발 베이스, 명도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스틸은 어떠한 모발에 사용을 하냐면 자, 여기 아래를 보면 검정머리 있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머리. 자, 이렇게 어두운 머리를 탈색을 하면 남는 색은 어떠한 색이 많이 남을까요? 붉은색이 많이 남죠. 붉은색을 중화하는 진한 파란색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머리, 저명도 모발에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애쉬 블론드는 그 옆에 밝은 갈색 머리 있어요. 제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여기 사진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애쉬 블론드는 중명도 모발. 예를 들어서 브라운이죠. 봤을 때 갈색 머리. 자, 여기 회색 박스에 글로 적혀져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 중화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여린 파란색소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갈색 머리, 중명도 모발에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톤업과 중화를 동시에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블론드는 봤을 때 이렇게 탈색모 또는 노랑머리 예, 효과적으로 중화와 톤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노랑의 보색이 보라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발 베이스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탈색의 결과이고 아래쪽에는 페어의 안티라인의 결과예요. 자, 상단에 있는 탈색의 결과는 우리가 살롱에서 많이 시술로 접해봤던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머리. 염색모에 탈색을 했더니 자,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자, 아래쪽에 색이 많이 누적된 데는 좀 더 붉고 위쪽에 색이 좀 더 덜 누적된 데는 좀 더 노랗고 그래서 아래 붉은 부분을 한 번 더 빼기 위해서 2차 탈색을 하고 또는 보색을 이용해서 샴푸와 토닝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페어의 안티라인은 보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발에 붉은색이 많이 없는 것도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도 붉은색을 중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안티 라인도 모발에 있는 붉은색을 지워지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과 안티 라인의 사용의 구분이 있어요. 자,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봤을 때 붉은색 머리. 저기 중간에 계신 원장님이 약간 오렌지죠. 저렇게 눈으로 봤을 때 붉거나 뭐 빨갛거나 또는 퍼플이거나 아주 오렌지거나 이렇게 붉은색 머리를 지워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안티라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사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머리가 이렇게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색을 탈색을 하면 붉은색이 남을 거라고 우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돼요. 아 이분에게 탈색을 하면 머리가 붉게 남을 텐데 그럴 때 안티라인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 컬러 체인지 라인과 안티라인의 구분을 좀 지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아마 헷갈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페어의 13가지 색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산화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을 보면 4개의 산화제가 있어요. 스타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스타터는 페어 산화제를 스타터라고 얘기를 해요. 페어의 산화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리 소프트, 소프트, 미디움, 스트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할게요. 베리 소프트는 1.5%, 소프트는 3%, 미디움은 6%, 스트롱은 9% 정도의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빠르고 강한 표백을 원할 때에는 미디움이나 스트롱, 그리고 약한 표백을 원할 때에는 베리 소프트나 소프트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소프트 산화제에 별표 하나를 칠게요. 자, 두피에 사용하는 산화제는 소프트 사용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두피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두피에는 어느 정도 미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것보다는 소프트 사용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원장님처럼 기형부와 버진의 명도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날 때에는 미디움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스트롱 사용은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와 그 산화제, 연모제와 산화제 혼합 비율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 도포할 때는 연모제 1, 산화제 2개. 거기 아래에 한번 적을게요. 산화제 아래 빈 공간에 전체 도포할 때는 연모제 1, 산화제 2배 사용을 하고 부분 도포할 때는 연모제 1, 산화제 1.5배의 비율로 사용을 하는데 부분 도포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메쉬 작업 또는 포인트 컬러 할 때 부분을 사용을 할 때 산화제를 1.5배의 양으로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포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도 우리 도포할 때 한 번 나눠서 바르고 2번 나눠서 바르고 3번 나눠서 바르고 이렇게 터치를 끊어서 하죠. 헤어도 마찬가지예요. 헤어도 원터치, 투터치, 이렇게 3터치, 터치를 끊어서 도포를 하게 되는데 페어의 원터치인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페어의 원터치인 경우는 전체 자연모, 전체 염색모, 전체 탈색모일 경우에 원터치로 도포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분은 전체 염색모죠. 자, 어제 염색을 했다거나 뭐 2, 3일 전에 염색을 하신 분을 보면 버진이 따로 없어요. 그쵸? 버진과 염색과 경계가 없는 사람을 원터치로 도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전체 버진이라고 하면 염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죠. 그분들 따로 경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염색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원터치, 그리고 전체 탈색모, 뭐 2, 3일 전에 탈색을 했다든지, 뭐 어제 탈색을 했다든지, 따로 버진과 탈색의 경계가 있지 않은 분도 원터치로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터치, 2번 나눠서 도포를 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 있죠. 새로 자라난 모발이 0.5cm 미만일 때 헤어는 버진 길이가 0.5cm 이상이 되면 무조건 2번에 나눠서 도포를 해요. 하지만 0.5cm 미만일 때에는 이 부분을 원터치로 한 번에 도포를 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염색된 모발 그리고 버진이 0.5cm 미만으로 자랐는데 자, 염색된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색과 톤을 본 다음에 버진 쪽에 약재를 도포를 하면 되는데 헤어는 무조건 염색된 자리를 먼저 도포를 해요. 우리 아까 탈색의 결과 사진에서 위에 긴 머리 다 기억나시죠?
탈색을 한번 했더니 아래 염색이 많이 누적된 데가 색이 잘 표백이 되지 않았어요. 자, 표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인공의 색소는 잘 표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염색된 머리를 우리가 탈색을 하다 보면 항상 중간이나 끝 언저리에 어떠한 색이 좀 탁하게 남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인공의 색소가 잘 표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블랙 염색도 잘 표백이 안 되지만 먼네비 염색도 인공의 색소이기 때문에 잘 표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페어는 잘 표백이 되지 않는 자리, 염색된 자리를 먼저 도포를 하고 이 부분의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버진 쪽에 약재를 도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퍼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버진이 2, 3cm 정도 자랐죠. 0.5cm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두 번을 나눠서 도포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라야 될 자리는 염색된 자리를 먼저 우선 도포를 하고 그 다음 뿌리에서 0.1mm 뗀 버진의 중간 부분을 두 번째로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 뿌리 연결해서 세 번 도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어는 이렇게 물을 이용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염색이나 탈색 테스트를 할 때에는 손으로 걷어서 많이 확인을 하죠. 그런데 여기 약재 색깔을 한번 볼게요. 자, 퍼프의 약재의 색인데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모든 색이 이렇게 강한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걷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로 헹궈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약재를 도포하고 10분이 지난 뒤에 물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10분 뒤에 하는 이유는 자, 우리 염색을 도포하고 나서 초반에 손으로 걷어서 한번 확인을 하죠. 아, 잘 톤업이 되고 있나? 또 이분이 톤업이 잘 되는 모발이 아닌가? 그리고 또는 얼룩이 지지 않나?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초반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10분 후에 테스트를 하는 건 톤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얼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 앞으로의 방치 시간을 좀 생각하는 첫 번째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룩이 생겼다. 이분이 뭐 예전에 톤 다운을 해서 얼룩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 핸들링을 해줘야겠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 자, 물로 헹궈낸 자리고 손으로 걷어낸 자리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페어는 물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보셔야 되고요. 자, 10분 뒤에 테스트를 보면 아마 방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과의 색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약재를 발라놓고 방치 시간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방치 시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페어는 한 번 도포하고 최대 50분까지 방치 시간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재를 도포하고 20분 또는 30분 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방치 시간을 끊고 헹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50분을 뒀는데 아직 내가 원하는 정도의 톤업과 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2차 도포를 해야겠죠. 우리 탈색제도 바르고 이 정도면 1시간 정도 되면 이 정도면 탈색제 이미 효능이 다 떨어졌을 거야. 헹구고 다시 2차 도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페어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정도 되면 약의 산화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약을 발라서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50분 정도 됐을 때 더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2차 도포를 해주는데 샴푸를 하지 않고 1차 도포했던 약재를 손으로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재도포 해주시면 돼요. 자, 2차 도포의 방치 시간은 30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치 시간이 됐으면 우리 물로 헹궈야 돼요. 그쵸? 세정의 시간이 꼭 필요하죠. 자, 페어는 머리 헹굼이 되게 중요해요.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페어는 물이 들어있지 않고 정제 미네랄 오일 성분이 들어있다. 오일 베이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페어는 세정을 할 때 반드시 오일 성분을 세정할 수 있는 페어 샴푸로 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트리트먼트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이따 실습을 할 때 샴푸하는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오일 성분이 세정할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샴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발에 있는 오일이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2차, 3차 또는 4번까지 샴푸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헤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헤어 샴푸로 헹굼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기까지 색상 구성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헤어의 색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